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매주 일요일날 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릿과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의 시간은 평일보다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푹 쉬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푹 쉬시면서 그냥 10분 정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번 주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준비를 한 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여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이며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침대에서 아니면 그냥 이동하실 때 10분 정도 편하게 들어오시면 감사할게요. 자, 이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릿이분들. 자, 지난주에 투표했던 거죠. 한 13,00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 그때 오른다가 53%, 그러니까 6,000분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6,000분 이상이 오른다라고 투표하셨는데 맞추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1% 정도 올랐죠. 자, 이 분위기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나가서 3,200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틀 전이죠. 금요일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을 띄워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연히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렇게 이평선을 뚫고 양봉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뒤에 매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이 세 명 다 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월화까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변수들과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요. 설마 주말 사이에 악재가 터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기대분들 일단은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날 강한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121선을 뚫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3일 이상 오를 확률이 꽤나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 하나 걱정이 될 거는 혹시나 이제 시초가가 고점이 되는 전강 후약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지금 봤을 때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해 종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3박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했죠. 첫 번째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해 종합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덧 상해 종합이 이렇게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때 모든 이평선을 뚫고 강한 양봉을 띄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래도 우리 증시에 뭐 나쁜 흐름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랑 커플링이 가장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은 현재까지는 이거 양봉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음봉이 되고 갈수록 봉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버거운 느낌을 보여주나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스닥에 성장주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성장주를 사기는 어렵겠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보자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겠다.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장은 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떨어지면 흐앙 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떨어지면 흐앙 하고 떨어지는 게 한국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도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다음 주 화요일날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삼지창을 딱 만들고 기영이 머리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달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결과를 봤더니 좀 이상하죠. 외국인들은 딱히 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 장을 끌어올린 거는 금융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흐름이 꽤나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는 결국 다시 이 물량을 다 쏟아낼 것인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금융투자랑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우리 증시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다음 주에 틈틈이 확인했는데 둘 다 파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호재성 뉴스를 하나 찾아보자면은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조금이나마 사고 있다. 이 부분이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절대 이거를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금요일은 완벽하게 끝났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또 매수, 금융투자도 매수, 연기금 또 매수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이렇게 좋게 출발할 확률이 꽤나 높고 그냥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전강 후약,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도만 하지 않으면 화요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정세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말만 해드렸지만 여기서 반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자 방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환율이 더 유의미하게 떨어져 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고요. 그리고 플러스 거의 보름 정도만 지나면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 되면 시장이 또 발작을 할 확률이 꽤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기릿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제 한이키리 나 이거 현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라 조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기릿분들 지금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은 하루하루 1분 1초마다 바뀌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계속 바뀔 수 있겠죠. 매일매일 6시에 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는 토요일 점심까지고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조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저점일지 아니면은 지하실이 있을지 그 부분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혹시 코인 하시는 기리분들 진심으로 행운을 빕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은 조금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은 매도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열심히 산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연기금이 무엇을 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KT, 호텔신라, KTNG, 코웨이, NC소프트, 금호석유, 대한항공, 제일제당,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삼성전기, GS리테일, 넷마블, JYP, 한진칼, SKIT, 하이브 이렇게 19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주가 뭐 있나 조금 많았습니다. 한국전력, KT, KTNG, 그리고 코웨이, 제일제당, 한진칼, GS리테일, JYP 이런 기업들을 연기금들이 사고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종목들의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매우 좋겠다. 한 번쯤은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눈에 띄는 두 종목이 있네요. 한국전력 그리고 KTNG 정말 거북이 일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종목을 정말 오랜만에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 외국인은 뭘 샀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SK하이닉스, 하이브, 카카오, SK이노베이션, 기아, SK텔레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엔지니어링, 대한항공, 녹십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신한지주, LG전자, 현대차, 솔루엠 이렇게 19개를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HMM, 하이브, 녹십자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와 HMM의 매수세가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흠슬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특징주가 뭐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솔루엠, 하이브, 녹십자, SK텔레콤, 기아 이렇게 5개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위에 있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이라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뭘 샀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선물 인버스, 곧버스죠 곧버스 그리고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5등인 게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1등은 뭐야? 그걸 봤더니 LG화학이었군요. 그리고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진짜 미친듯이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다음 주에 그 부분 또 지속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X홀딩스, 제주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SK,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FNF홀딩스, 그리고 그냥 인버스, LG디스플레이, 진시스템, 롯데지주, 풍산 이런 기업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거는 특징이 있죠. 일단 LX홀딩스, 제주맥주, 진시스템 이 세 개 기업은 새로 상장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버스와 곧버스가 같이 있다는 거, 이 부분 또 특징이다 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번 주에 개인들이 뭐 샀는지 알아? 곧버스 샀어. 그러면 다음 주에 주가는 오른다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연 이번에는 결과가 어떨지, 곧버스 승리일지 아니면 역시 인간지표야 이게 승리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타이틀만 보면서 그냥 기억만 톡톡톡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엄청 오래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수혜주가 뭐가 있나 이런 걸 봤더니 바이오, 원전, 미사일, 남북 경협 이런 것들을 꼽았던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가 움직였나? 바로 원전과 미사일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움직였죠. 이 영향을 다음 주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또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집에서 즐기는 외식, 배달앱으로 외식하고 할인받자. 카드 사서 응모를 하고 난 다음에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결제하시면은 4번을 결제하면은 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만원 결제하면은 만원을 페이백 해준다는 거겠죠. 혹시 배달 음식을 많이 사랑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래요.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라면 과자값도 오르나 업계 곡물가 급등의 저울질. 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서 농심이 좀 많이 올라온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5030 계좌에 있는 농심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걔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뭐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봤더니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라면에 관련된 기업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기릿은 절대 종목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실력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 항상 같이 주식 스터디에서 공부하는 그냥 한 모임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주요 곡물 원자재 국제 시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2배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년 만에 팜유는 101%가 올랐고 옥수수는 124%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민 음식의 대명사인 라면 올릴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비행기표 돈 줘도 못 산다. 올 추석 해외여행 1억 몰렸다. 이런 기사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서 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기릿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비행기뿐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다 보면 뜬금없이 유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꽤나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야, 코로나 끝나면은 뭐야, 항공이지 여행이지 그냥 사, 내년이면 다 올라있어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적을 조금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는 5개월 연속 상승해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또 이 정도인데 올해 9월 정도가 되면은 집단 면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현재 나오고 있죠. 물론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보복 소비가 엄청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공매도 가능한 코스피 200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사 진입. 그냥 바로 어떤 기업들이 공매도가 이제 가능한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동원산업, 대한전선,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이렇게 5개가 코스피 200에 이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태영건설, 한일현대시멘트, 남선알미늄, SPC 삼립, 삼양사, 빙그레 애경산업 이렇게 7개는 빠져나온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투자 진지하게 볼까? 자, 기니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주는 생각보다 정치에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제3국 원자력 발전 산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원전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최근 들어서 원전에 관련된 안정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 우리나라 원전 기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 대선 때가 되면은 그 기조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친환경을 가려면은 이렇게 원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은 선진국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뉴스를 보니까 더 실감납니다. 노마스크 시대 곧 온다. 움츠렸던 화장품 영화주 반세.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컨택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화장품에 관련된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등등등이 10%씩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화도 CJ CGV 8%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게 끝일까? 저 기릿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입니다. CS 매도 보고서 후폭풍, LG화학 80만원 또 위태. 이 리포트 때문에 LG화학이 진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가 130만원에서 68만원으로 반토막을 내버렸는데요. 바로 외국계 회사인 CS가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은 이틀 사이에 7%인가요? 8%인가요? 한 그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에는 반등을 하긴 했으나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죠. 자,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란 자동차 공장 다시 돌아간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현대차랑 기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만도 같은 기업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자동차 관련주 강세는 국내외 자동차 공장 재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자동차가 정말 좋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틀 전이 이제 그 가격은 다시 볼 수 없는 저점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저점일지 꼭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리씨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를 꽤나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를 살 때가 아니라 자동차를 살 때다. 한번 이 아이디어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퉁이만 돌면 끝이에요. 다음 주 주요 일정 뭐가 있는지 딱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3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겠죠. P4G, 서울 정상회의 앞둔 문 대통령, 수소차 몰고 퇴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내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 CS윈드가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도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3호 코로나 백신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더나. 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해치웠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미국은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열리지 않겠죠.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문에 3,700만 명이 이동 예상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여행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문 대통령 6월 2일 4대 그룹 총수 초청 오찬 추진을 한다고 하는군요.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다 누구죠? SK, 그리고 현대차, LG. 잠깐만, 한 분이 없죠. 한 분은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분이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6월부터 인도를 한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생긴 테슬라라고 하는데 고급형 세단 모델이라고 하는군요. 자, 혹시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6월 3일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요일 에이팸이라는 기업이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기리분들 여기 보시면은 계속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리분들 이게 왜 이럴까요? 상장 폐지가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휴지 조각 되는 게 상장 폐지예요. 그런데 이 주식들은 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며칠만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를 서로 사고 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기리분들 절대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한, 랭라자, 한미, 벨바라, 페닙. 야, 이름도 진짜 힘드네요. 올해 ASCO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기리분들은 이 뉴스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이거죠. 자, 삼성제약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지난번에 같이 막 뉴스에서 봤던 그 기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ASCO 초록이 공개되니 많이 하면서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다가 한 번에 쭉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삼성제약도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분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도 같이 되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정말 재밌으셨나요? 저 기린 여러분 덕분에 항상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요.